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둥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우존스의 일봉인데요. 다우존스가 최근에 반등 이후에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조정을 하면서 61선 아래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조정하면서 61선 아래 내려왔는데 다우존스보다는 조금 조정폭이 깊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61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61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조정폭이 더 큽니다. 거의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61선 아래로 내려왔고 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금 긴축이죠, 긴축. 이 긴축이 뭐예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지금,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0.25%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리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서, 자, 5월 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가 아니라 빅스텝이라고 하죠. 0.5%를 한 번에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를 한 번에 올려야 된다는 게 지금 악재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네. 과거에도 이랬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면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먼저 빠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라든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분야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기술주나 성장주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시면 41년 만에 최고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1982년 1월달 이때가 8.4%였는데 자 올해 3월달이 지금 8.5%를 찍었다. 41년 만에 물가가 최고치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연준의 2인자가 금리를 2% 중반대로 신속하게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G7 중에 뭐 독일도 지금 7.3, 이탈리아도 7, 영국도 6.2, 캐나다 5.7, 프랑스 4.5, 일본은 엄청 작네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이런 선진국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빠른 긴축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 그다음에 유럽 증시가 좀 조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의 글로벌 선물을 보시면요. 지금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지금 약보합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이 지금 0.2%로 강보합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1.5%, 1.15, 프랑스, 영국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오늘도 지금 시장 흐름이 좋을 것 같진 않겠죠. 아무래도 5월 초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는 당분간 시장이 크게 힘이 없고 이런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면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1.86%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1.48%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뭐 기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뭐 지수가 상승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3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최대치다. 이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 이후에 눌림목 났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바닥에서 박스권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습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훨씬 강하다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앞으로도 미국 FOMC가 끝나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형주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 쪽에. 그리고 오늘 지수가 상승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다 올랐어요. 시장 상황이 좋았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1.54% 강하게 좀 반등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4.87%나 반등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삼성 바이오로스도 2.28%,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또 삼성 SL 3.8%, LG화학도 2.57%, 셀트리온도 2%대, 카카오뱅크도 3.4%.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골고루 시총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총상위들 올라서 지수를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업종을 보면 에코프로 BM, LNF, 첨보 같은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소재 쪽이 좀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시젠,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4% 강세를 보이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컨텐츠 쪽이죠. 컨텐츠 종목이 오르고. 반면에 펄어비스라든가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같은 이런 게임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말고 오늘 2차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컨텐츠 쪽이 좋았죠. 이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인데요. 환율이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환율이 0.66%가 빠졌다는 것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의 모습은 어떠냐면 3월 달에 단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지금 전쟁도 주식시장이 크게 악재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환율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월봉을 보시면요. 과거에도 1250원 전후 이때가 오면은 강력한 저항선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환율은 내려갔고, 여기도 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때도 좀 내려갔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죠.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상황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1250원 전후만 오면 환율이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 지금도 1250원 전후까지 왔다가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요. 삼성전자가 누가 뭐라 해도 실적이 엄청 좋고 우리나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정말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꺾인 거 보세요. 지금 추세가 아예 꺾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닥이라고 무작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지금 흐름을 보세요. 추세가 지금 아직도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전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8천억 영업이익 적자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1,533억 영업이익을 예상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자,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고 급증하면서 지금 조선주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조선산업이라는 거는 과거에 2000년도 때, 2000년도에 중국의 성장이 있을 때는 이때는 고성장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가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작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조선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 산업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주 S51도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S51 근데 S51도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 2조 1000억 올해가 이제 2조 8천억대 올해는 좋습니다. 2조 8천억대니까 좋죠. 작년 대비해서. 근데 내년에는 2조 1000억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실적이 좋지 내년에는 그닥 좋아질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등한다고 해서 따라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부동산 건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좋아지긴 합니다. 작년에 한 7,500억대, 올해는 9,300억대, 내년에 1조인데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건설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어떤가요? 지금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에서 놀고 있죠. 포스코 실적도 보면 강하게 상승할 것 같진 않아요. 포스코가 작년에 9조 2천억을 영업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찍습니다. 9조 2천억. 그리고 나서 올해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걸 막 뛰어넘고 실적을 뛰어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이 7조 2천억대예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조입니다. 2조. 그리고 내년에도 예상치를 보면 내년에도 7조 4천억이에요. 별로 개선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증권주도 역시 지금 추세가 좀 꺾여 있습니다. 증권주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보시면 지금 작년에 1조 4천억. 예, 증권주도 작년에 거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2천억이 지금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죠. 별로 안 좋습니다.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물론 영업이익이 작년에 6조대 올해는 6조 4천억 6조 7천억 내년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막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 아니에요. 은행 자체가 국내 내수죠. 내수. 이제 해외에 가서 이런 금융을 활성화시켜서 수출한다고 하면 더 주가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내수 시장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금융주도 지금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HMM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가 바닥 찍고 반등할 때가 뭐예요? 이때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그러다가 어때요? 최근에 조정해가지고 다시 제자리 와버렸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앞에서 지금 대시세가 났고 지금은 이제 시세가 끝난 다음에 이제 힘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런 종목을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지금은 매수할 구간 아닌 것 같아요. 해운주. 그리고 카카오도 보시면 여전히 추세가 꺾여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실적 좋아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엔터주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고 게임주가 좀 문제인데요. 게임주. 서비스가 최근에 보시면 지수는 좀 올라오는데 아직 힘이 없습니다. 게임주가 지금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또 마찬가지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죠. 약한데 게임주가 아직은 시세를 못 내고 있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힘이 없지만 게임주의 실적을 보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펄어비스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펄어비스의 영업이익은 1,500억대입니다. 작년에는 뭐 430억 일회성 비용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고 평균적으로 한 1,500억 정도 하는데 올해 지금 거의 3천억 가까이 예상을 하니까 영업이익이 2배 급증하잖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고요. ROE가 무려 30입니다. 30. 엄청나게 고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주가 보고 여러분들이 재미없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가 못 가고 있으니까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보세요. 내년 영업이익이 5천억대예요. 급증입니다. 내년에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46%, ROE도 36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이런 고성장 산업,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제 이제 큰 악재가 나왔어요. 이때 보면서 8%대 급락을 했는데 이 악재를 보면 자회사 오딘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자회사 라이온 하트죠. 라이온 하트가 조만간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라이온 하트에 이제 신장 모멘텀, 신장 효과가 줄어들면서 이제 실적이 둔화되면서 지분 평가액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어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자, 오늘도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은 좀 덜 빠졌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게요. 자회사잖아요. 인적 분할이 아닙니다. 자, 라이온 하트의 지금 스튜디오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국내에서는 지금 한 일평균 10억 정도, 10억 전후에 지금 매출을 지금 해주고 있고, 최근에 대만에 출시했죠. 대만에 출시해서 대만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요. 대만에서 일평균 8억 정도. 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절반 이하죠. 근데 8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딘이라는 게임이 대만에서도 엄청난 인기고 이런데 지분 평가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포기할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먼저 기술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주가가 최저점이 42,000원대였고요. 지금은 65,000원입니다. 최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봐야 이제 5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떨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최저점 대비해서 50포인트. 한 2년,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면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 예상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100억대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죠. 1,000억 이상 냈으니까. 그리고 올해 예상치를 보시자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500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몇 배 증가하는가요? 3배. 영업이익이 무려 3배 급증합니다. 이런 종목이 얼마나 있을까요? 영업이익이 3배 급증?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률이 23이에요. 매출액이 1,000억이면 영업이익이 230억이란 소리입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만 좋냐? 내년에는 어떻냐?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4,400억. 예상치가.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영업이익률이 24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PER을 봐볼까요? PER. 펄을 보면은 올해 실적 기준 지금 20배. 내년 실적 기준 16배. 자, 이 PER을 보면 고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PER이 주가 대비 PER이 지금 9배잖아요. 업종 PER이 23배예요. 그러면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평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데 주가가 최근에 악재 때문에 또 이제 이 변저점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좀 더 지루한 흐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한번 밀리면 이렇게 V자 반등하지 않는 한 밀리면 이제 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합니다. 횡보.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카오 게임즈의 미래 성장성, 그 다음에 미래 영업이익을 믿고 버티신다면, 최소 몇 개월만 버티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단기성 악재가 나와가지고 흐름이 안 좋지만 길게 보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PCB 종목, PCB가 지금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PCB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PCB 종목 중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찾아본 PCB 종목이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 이름이 좀 어렵죠? 페타시스. 자, 이 PCB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글로벌 PCB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PCB가 그만큼 공급이 딸린다는 겁니다. 수요는 급증.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PCB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고 있고요. PCB 업체들이.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패키지 이쪽이 지금 2분기에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다 라는 거고요. 이 PCB가 이렇게 실적 상승 원인은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 여기에 AI 쪽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의 이런 반도체 패키지로 제품을 다변하고 있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지금 PCB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보면 먼저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면요, PCB 업체인데 다양한 산업의 PCB를 제조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쪽, 그 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쪽,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쪽, 우주 항공 산업, 이 반도체 쪽, 이 테스터 쪽, 자동차용 레이더, 기존 5G라는 기지국용.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자동차용 레이더입니다. 보시면 새로운 차량용 통신 시대를 열어갈 자동차용 레이더 PCB. 현재는 이 자동차용 레이더가 지금 차량 내부에 2개에서 6개 수준이라고 해요. 대당. 차 한 대당. 근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갑니다. 무조건. 가면은 대당 20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PCB가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다층 PCB의 특수 원자재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금 글로벌 고객들하고 제품 개발하고 있다.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지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요,
지금 통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 MLB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MLB. MLB가 뭐냐면 멀티 레이어 보드라 그래가지고요. 다층 세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PCB, 이 네모난 PCB를 여러 개 겹겹이 싸는 겁니다. 싸는 거. 이게 지금 MLB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 시장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노키아, 시스코, 그다음에 주니퍼, 아리스타,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에서 부품 소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이 수요가 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지금 이제 5G를 열심히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G도 얘기 나오고 있죠. 이 빨라지면서 이 고다층 MLB 생산 기술도 지금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이 MLB 업체가 15개에서 20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3개에서 4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독과점이죠. 독과점.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하고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주가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작년 8월에 거의 3,000원 정도 저점을 찍고 최근에 고점 찍은 게 8,000원대입니다. 주가가 지금 2.5배 정도 올랐죠. 2.5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가대는 작년에 12월 30일 날 이때 고점 찍고 있는 이후에 지금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놀라실 거예요.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요.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469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719억.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ROE. 이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무려 38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예상 영업이익이 834억. 그리고 ROE도 지금 34입니다. 그리고 지금 PER을 보면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이 9배예요. 9배.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예상하면 지금 PER이 7.8배입니다.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냥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 그리고 주가 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페타시스가 2013년 9월 달에 이때 최고점이 7,393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오랫동안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무려 지금 몇 년인가요? 거의 8년 3개월이라는 기간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냈다는 거예요.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제 새로운 신고가가 냈다는 거는 새로운 주가를 계속 형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후로부터는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매물.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매물이 많으면 올라가다 얻어맞고 하는데 얘는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스페타시스의 세력들이 조금만 매수하면은 주가가 팍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뷰라는 게 있는데요. 카카오뷰에서 주식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주식 관련된 글들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 이런 주식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PH 플러스라고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추가하고 주식 관련된 글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가셔야 돼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어디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게임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엔터주, 세 번째 반도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섹터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핵심. 지금까지 T1과 T12 종목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